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급락한 이유, 무슨 문제 있나, 왜, 삼성전자 깜짝 실적.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4월 장세 예상대로 적절한 힘 조절. 두 번째,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시장의 관계는. 세 번째, 셀트리온 급락 이유, 왜, 문제 있나.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어떻게. 우리 시장 오늘 약간의 힘 조절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6% 상승 강보합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힘겨루기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시장 적절한 모습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4월 장세 이제는 상승 추세로 완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음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 수요일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역시 좋은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LG화학은 반등을 좀 하다가 다시 좀 밀리면서 조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차도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음봉의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카카오 음봉의 모습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반면에 셀트리온은 3.9%의 급락 상황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 우위죠. 거래소 시장에서 1600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죠. 특히 연기금이 또다시 매도 공세가 심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금융투자 매도가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포스코,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이렇게 네 종목을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SK텔레콤, HMM, 신세계 이런 측면이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카카오 이것은 성장주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주 관련 쪽에서 포스코, HMM 그리고 소비주 쪽에서 신세계 이렇게 골고루 좀 한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실적 장세 중심으로 매매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기아, 이건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현대차, LG전자, 삼성 SDI를 매도를 하고, LG화학도 매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금융주 쪽에서 KB금융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죠. 지금 앞으로의 실적 장세의 구도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저효과, 즉 그동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하면서 좋아지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성장주 맥락, 이런 개념이죠. 따라서 경기주라든가 성장주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게 경기주 쪽이죠.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두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저울질을 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결론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4월 들어서 지난주부터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에 의해서 두 번째로 EPS 증가율이 원래 높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적 측면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만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잖아요.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92만 건이 증가를 했는데요. 1월에 비해서 2월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업종별로 봤을 때도 서비스 쪽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고용이 늘어나야만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만, 즉 소득이 들어와야만 또 소비가 될 수 있잖아요. 소비가 또 되어야만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잘 돌릴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고가 줄면서 이런 측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가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쪽에 고용 부분이 증가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서비스 쪽이 보면은 3월달 들어서 크게 늘어나잖아요. 2월달에 비해서 1월달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쪽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좋은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도 이제는 금리와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쪽으로 간다는 측면으로, 즉 이제 시장 전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실적 장세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실적 장세에서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 5가지 맥락이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철강이라든가 조선, 그 다음에 소비주 이런 쪽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저효과라는 것이죠. 그동안 실적이 워낙 안 좋았다가 이제 제자리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복하는 과정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반면에 이러한 5가지 맥락의 주도주 맥락군들은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실적 장세, 물론 같이 갈 겁니다. 2가지 맥락이 같이 가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맥락군들이 더 시세가 길게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들 5개 주도주 맥락군들이 최근에 또 조정도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러한 맥락이 되는 것이고, 특히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를 잡고 있잖아요. 앞으로 실적 장세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7일날 수요일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대부분 1분기에 삼성전자가 8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컨센서스에 따르면은 9조가 넘어가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키움증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컨센서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실적 전망치를 낸 증권사들의 모든 추정치를 평균적으로 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지금 추정치들이 대부분 증권사들이 9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렇다면은 이 컨센서스, 예상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부합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일날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되겠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괜찮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는 실적 장세가 더 확산되는 부분이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옥석의 구분이 본격적으로 나가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2017년부터 보시면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2종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종목의 맥락을 2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무겁고 잘 못 간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요, 이 2종목군들이 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장기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을 최근에 사신 분들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은 장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요.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913만 명이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중에서는 아직 28%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중이 더욱더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오고, 또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잡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요. 또한 어떤 분들을 보시면 뭐 댓글에서 유튜브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셀트리온 종목 해가지고 뭐 유튜브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3월 21일 날 토요일입니다. 제가 그날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비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 괜히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3월 21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상마다 셀트리온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지, 최근 들어서 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 역시도 셀트리온과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렇다면 오늘 셀트리온 왜 빠졌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음봉의 모습으로서 모양이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오늘 30억 매수 우입니다. 금액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럼 왜 이렇게 빠뜨렸냐면은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또 연기금도 많이 팔고 보험 투신도 많이 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뭔가 파는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잠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도 줄고 있고 헬스케어 마찬가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들 규모는 작지만 22억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역시 기관들이 많이 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외국계 창구 측면에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처지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37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적으로 이번에 레케노나주하고는 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크게 판 것도 아닌데 결국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이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공급 계약 공시 현황을 보고 또 작년 상황을 봤을 때 이 비율, 계약 금액에 대해서 74%잖아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비율을 따져 봤을 때 1분기 추정 매출액은 4,587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미 최근의 자료들에서도 1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4,575억, 대부분 4,500억대 전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부에서는 5천억 넘는 수치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이런 측면에 봤을 때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이 레키로나주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죠. 실제적으로 7개 국가하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규모가 어떻게 됐든 유럽 쪽으로 첫 수출이 곧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릴리라든가 리제네르 쪽의 치료제들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공급이 딸리는다는 이야기죠. 이 항체 치료제가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 공급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쪽보다는 셀트리온 쪽과, 왜 이미 공급 물량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져 있는 측면이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서정진 회장께서 이미 공포를 했잖아요.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가격에 85%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15% 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공급도 차질 없이 될 것이며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다. 이렇다면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이 이 레키로나주도 충분히 당연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도 문제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냐? 전혀 없다는 측면이죠. 이 아바스틴,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일리아, 이런 부분들은 제3세대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2세대 항체 치료제 부분이죠. 휴미라 부분까지도 다 점령을 한 상태고 3세대 쪽으로 이미 뛰어들어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오늘 대량 매도, 이것은 뭔가 기관 투자가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숨겨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첫 번째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이것을 샀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관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4월 5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외 파생 상품들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한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셀트리온에 대한 물량 축소, 이런 측면일 것이냐, 아니면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숨겨진 뭔가 악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수급 측면에서의 어쩔 수 없는 매도인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 생각은 숨겨진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물량 조절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물량 축소의 과정이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하고 일부 손을 바꾸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공매도가 다시 또 이제 한 달 후면은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측면이고 4월 6일부터 이제 기존에 발표를 했던 제도적인 보완이 시행이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특히 여러분 공매도 제도가 지금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매도에 대한 국민청원이 지금 시작이 되었잖아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민청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고정 댓글에다가 고정을 해 놓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숨겨진 악재가 있을 것인가, 어쩔 수 없는 제도 변화에 따른 기관들의 수급 조절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같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러한 조정액이 이렇게 한번 빠져주면은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어렵고 지긋지긋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상황 좀 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